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저는 그 교도님들 중에 이렇게 얼굴이 좀 익은 분들도 계시죠? 네. 충북에서 오래 살았고 월간 원강사에서 또 원불교 신문사에서 그렇게 살았었고 우리 각타원님하고는 기숙사 생활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또 각타원님은 그 처음에 기숙사에서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한결같이 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늘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성품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북일교당 교도님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 처음에 그 영상 짧은 거 이렇게 그 보여드릴 때 우리 회장님께서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떨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독일어를 할 수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일타원 이명희 교무님이 처음에 가서 이제 1년 먼저 가셨는데 저희 언니세요. 그런데 그 완전히 황무지 같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경산 종법사님께서 당시에 이명희 교무님이 혼자 있기에는 너무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벅찬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갑작스럽게 저보고 네가 가라. 네가 가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단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한 그 쾰른 교당 벨기시 글라드박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장소는 독일 내에서 가장 한국의 교포분들이 적은 장소예요. 독일에는 그 간호사, 그 다음에 광부로 해갖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정말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가셨던 그런 곳인데 그렇지만 저희 교당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경주나 안동이나 뭐 그렇게 그 좀 이렇게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처럼 외부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로마군도 침공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무튼 운명처럼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실 때 책도 쓰고 CD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언론기관에 있으면서 12년 동안 언론 활동을 했고 서울에서 KBS 한국방송에서 8년 동안 방송 설교를 했어요. 종단 대표로 해서. 그래서 말하고 글 쓰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독일 땅에 가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문맹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편하게 말을 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맹으로 그 바닥을 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글이 보여도 글을 봐도 읽을 수가 없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말을 하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그 절망적인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교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한국 같으면 어떻게 그냥 어디 땅을 짚고 어떻게 헤엄이라도 쳐볼 텐데 아니면 힘들면 힘들다고 어디 가서 이제 옆집 교당이라도 가보고 그럴 텐데 저희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1년 먼저 간 교무님이 있어서 저희가 150년 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물론 이제 큰 빚을 지고 매입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제가 들어갈 공간은 있었는데 가서 그 타지에 가면 훨씬 더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가서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 주문을 했는데 보름 만에 가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동안 추위에 떨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얼어 죽으면 누가 와서 봐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 빚은 둘째치고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아야지 되고 그러는데
뭐 유지비를 낼 수 있는 교도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 속에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굶어 죽어도 누가 와서 봐줄 사람이 없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에 갔어요. 50이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접고 들어오는 때지요. 근데 저는 그 나이에 갔기 때문에 전혀 제가 힘들어서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든가 아니면 그냥 거길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배가 이미 지난 때여서 그냥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사방이 다 절벽인 벼랑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에서 매일매일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쨌건 견디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든지 이렇게 어쨌건 저희는 그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교단을 창립하셨을 때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일단 교서가 독일어로 번역이 돼 있고 대한민국에 우리 그 든든한 저희 백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거기서 견디는데 저희 영지가 제법 넓어요. 우리 북일교당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한 전체 숲까지 자연 하천 부지로 있는 숲까지 하면은 한 5,300평 정도. 그래서 굉장히 터가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좀 손이 안 가서 거의 좀 폐허처럼 그러니까 한 4층 석조 건물인데 지은 지는 150년 된 건물이었고 그 전 주인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느라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나서 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한 2년 동안 그게 묵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누가 지나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고 주변에 집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풀은 자라서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 있고 잡목들이 우거져 있고 꼭 아주 오래된 비밀의 정원 같이 그 숲이 완전히 이렇게 잡목에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장소를 저희가 이제 도량으로 원불교가 들어가면 일단 도량이 개벽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도량을 개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 앞으로 산책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환영한다고 하는 편말을 붙여놨는데 저희가 외부인이고 그 독일 사람들의 히틀러 당시 때부터 해갖고 높아진 콧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패전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전범 국가고 자기네들의 백인으로서 우월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당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험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대대하게 그렇게 코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선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을 명상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쾰른교당 일원 원불교 선센터 그렇게 저희가 명칭이 있는데 명상센터를 하면서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동양 사람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호기심도 있고 적당하게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공짜를 좋아해서 적당히 와서 이렇게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도 좀 수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경제 자립을 할 길은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지비를 낸다든가 보훈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독일은 종교세를 원천 징수를 해요. 봉급에서.
그리고 은행 이자에서도 그 종교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교 단체에 와서 스펜드 헌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프로에 참여하는 선비를 우리나라에 한 5천 원 정도의 그 단위로 해갖고 5유로씩 처음에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 독일, 유럽 쪽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명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요가를 배우고 그러면 일정 기간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자격증을 따서 자기들도 명상센터를 운영하거나 요가원을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원불교 법은 어떻습니까? 교도님들이 30년, 40년, 50년 다니셔도 교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구조고, 그리고 저희들은 말을 잘 못하는데 독일 현지인들이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 배워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보다 써먹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들은 설 곳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만큼 깊이 있게 받아들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불교가 미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냥 서양인들이 와서 누리고 즐기고 편안하게 쉬고 가는 불교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이걸 빨리 이 사람들한테 방법을 전수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의 그 본질은, 수행법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상업주의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부를 시켜야지 됐어요. 근데 독일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딱 한 연상에 올라가면 1시간은 서서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지 돼요. 말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겠다. 한 2년째 됐을 때 세미나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뜨악한 거죠. 그래? 세미나를 해?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럼 이제 원고를 미리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원고를 쓰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이제 이 명희 교무님이 훨씬 더 저보다 이렇게 언어 감각이 좀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칠판에다 터닥글 선자를 하나 딱 썼어요. 그리고 그 터닥글 선자의 의미를 이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선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분반으로 이렇게 조별 토론을 하고 다시 조별 토론을 한 것을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내년에도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회 세미나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6회, 7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신년에 우리가 신년 법문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법문을 같이 공부를 하면 그 주제가 좋으면 올해는 우리 세미나를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하자. 그렇게 본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1, 2회 더 하게 되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강연을 하고 미리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제별 발표를 하고 종합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무는 개념 정리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뭐 위치백과라든지 이런 사전 불교 그 서적 같은 걸 이렇게 뒤져가지고 정리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원불교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좀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자기가 그동안 2000년의 종교적인 정서를 내려놓고 원불교 교도로 개종을 하는 분들이 생겨서 지금 10여 분이 넘게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는 신년 법문이 오면 이 법문 중에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좀 같이 토론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교소가 번역된 부분이 조금 이상하면 그 부분을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 관계로 해서 서류 처리를 할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교도님들이 한쪽으로는 이게 정례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화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그 1000가지 만입사에게 성리의 노래를 불렀죠. 저희 교당에서 가까운 이웃 도시 벤스베르그라고 하는 이웃 도시에 그 민속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저희들한테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속 박물관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사과나무에다가 가지마다 다른 종자의 사과를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무가 올라왔지만 가지마다 다른 맛의 사과가 열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그 가지마다 봄에 사과꽃이 필 때 종교의 이름을 걸어 놓는 거예요. 카톨릭, 기독교, 에판겔리시에, 그 다음에 뭐 조로아스토교, 불교, 힌두교, 뭐 인디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종교에 이렇게 이름을 다 걸어 놓고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평화, 그럼 평화에 대해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선정을 해서 각 종교 대표들이 나와서 그거를 텍스트를 같이 봉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와, 우리는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으로서 이렇게 그 평화에 대해서 법을 밝혀주셨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뭐 힌두교에서는 우리 경전에서는 이렇다. 유대교 같은 데서는 유대교 경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종교 간에 투쟁을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장이 있는데, 그런 행사에 저희를 초대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우리 이념에 맞는 행사죠. 정말 환영할 수 있는. 근데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첫 해에는 가가지고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이 성리의 노래하고 진경의 노래 성가 109장을 우리가 저희를 초대를 해줘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고 나서 우리는 노래로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겠다 하고 일타원님하고 저하고 이중창으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반주가 없이 두 사람이 생 목소리로 하니까 아카펠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환영과 박수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들도 앞을 다퉈서 자기네들도 노래를 하겠다고 나와서 분위기가 아주 재밌게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저희는 거기에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 불교를 대표하는 멤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당에서 800m 내려가면 종이박물관이 있는데, 종이박물관에서 어느 날 축제를 하는데 저희 보고 참여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저희는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가 지금 한 14년 전이니까 그때는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만한 아이스크림 컵 있죠. 이게 그 밥 공기만한 아이스크림 컵, 그 종이컵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예전에 연꽃등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요만한 연꽃 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 끈을 달아갖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이죠. 뭐 어른들도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적은 돈을 주고 3유로, 그때 당시 처음 할 때는 한 3,000원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꽃잎을 열심히 비벼갖고 가서 이제 그걸 만들게 했더니 색깔이 그 연꽃 등의 색깔이 서양 사람들의 그 파스텔 톤의 그 정서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부스를 닫을 때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다른 부스는 팔이 날리고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그냥, 그리고 어린이가 오면 누가 옵니까? 반드시 보호자가 오시죠. 어른이 함께 오시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가족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쾰른 신문 일면 톱 기사로 저희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꽃 램프 행사는, 연꽃 램프를 만드는 그 행사는 언제든지 환영을 받고, 올해도 마을 축제를 했는데 마을 축제를 할 때 저희 교당에 1000명이 넘게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
연꽃 등을 만드는 것은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바닥이 나서 그 자리에서 더 이렇게 비벼서 주다가 그냥 마칠 정도로 그렇게 환영을 받을 정도로 그런 행사를 해서 이제 그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지역 내의 공익단체들, 문화, 교육, 복지, 뭐 취미활동, 그런 그 다양한 그 비영리 단체를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을이면 문화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런 그 시에서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부스를 다 지어주고 저희들은 홍보물만 가지고 가서 저희들을 홍보를 하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스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회가 쉽지 않을 텐데 시에서 그렇게 문화축제를 하면서 장을 만들어주고 와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참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독일도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종교 다문화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이제 참여를 하도록 해서 불교를 대표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4가지의 그 큰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 그 처음에 앞에 그 사과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념이 굉장히 그 목적이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그 도 군단위까지 다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참여를 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라든지 군수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 장에서 종교 대표로서 만나는, 그러니까 단순한 외국인 그 이민자가 아니라 종교 대표로서 그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위상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불교가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조금 중류 이상의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원불교 교도님이 되신 분들은 좀 더 레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원불교가 이 지역의 위상을, 퀄리티를 이렇게 격을 높여주는 것처럼 저희 교당도 그 지역 내에서 명상센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퀄리티를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저희들은 결국은 이제 그 목표는 사람을 개벽시키는 거지만 일단 도량을 개벽시키면서 이 지역 내에서 10년쯤 지나면서 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좋게 변한 장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길 지나다니면서 이 장소가 이렇게 좋은 장소로 변할 것이라고는 우리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지각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보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냐고,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상을 줄 수 있으면 상을 줄 수 있는 그 상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7년쯤 전부터는 마을 축제를 하기 시작을 해서 마을 단위의 한 4km 정도의 구간을 다 차량을 통제하고 막아놓고 그 셔틀버스로 해서 이제 오래된 버스라든지 마차라든지 막 그런 것이 다니면서 이 구간을 다 걸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축제를 할 때는 저희 교당이 가장 프로그램도 좋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1000명이 넘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교당 앞으로 있는 산책로도 시에다가 저희가 25년간 무상 임대를 해서 시에서 튼튼한 그 산책로, 아무리 비가 와도 물에 젖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산책로를 만들어 줘서, 예전에 자산 상사님께서 저희가 국제 선훈련을 하는데 이제 오셔갖고 보시고
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교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산 종목사님께서는 당시에 오셔가지고, 야, 총부보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량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인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4층 석조 건물을 1층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2층 전체가 객실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일반 손님을 저희가 받아보고 나서 이걸 조금 잘못하면 여기가 그냥 숙박업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훈련원처럼 우리 교단 내의 훈련원처럼 우리 교도님이라든지 우리가 꼭 이렇게 서로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같이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가 명상센터로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소법당과 다실이고 4층 전체가 이제 대법당인데 15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막혔던 공간도 헐고 그래서 그 아주 이렇게 북일교당처럼 시원하고 편안한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독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참 탄성을 지르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상센터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부담이 되고 이제 저희가 그 힘든 부분은 그동안에는 제가 언론기관에서 근무했던 그 자산을 가지고 책도 만들고 방송 설교집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음반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를 해서 보급을 하기에는 이게 그 시대적인 그 시스템이 그런 그 문화 그런 기기들이 전자기기들이 이제 많은 한계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데는 조금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교당은 우리 가정의 교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되면 어렸을 때 성장할 때보다 조금 더 갑작스럽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시죠. 그러는 것처럼 저희 교당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교당에 지금 교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10분이 약간 넘게 입교를 하셨지만 이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유지비를 내시는 분은 6분 정도. 근데 6분 정도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유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당에서 각 그 인연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북일교당 같은 경우는 이미 3대 이상의 그 가족들이 교당에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저희가 그 기숙사 생활을 할 때도 이미 북일교당은 있었고, 그로부터 지금 40년, 50년이 돼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나왔던 분들이 결혼하셔서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또 자녀를 낳아서 또 부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미 원불교 내에서 명문가를 이뤄가시는 원불교 정신으로서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앞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당에서 교도님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교당에 안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 그 어떤 때 또 외국에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이렇게 좀 인연을 걸어 두시면 원불교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교도님들은 인과 공부를 하셔서 뭐 아무리 투자해도 나중에 그 돌아가는 복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교당 그 쾰른 교당이 지금 발전한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그 교도님들이 나중에 충분히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발전까지는 이루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교도님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교도님들뿐만이 아니라 교도님들 자녀분 그리고 이웃 누구라도 오셨을 때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교법을 세계화하는데 같이 합력하는 그런 공덕을 이렇게 크게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합력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그리고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